안녕하세요. 공매화자입니다. 코로나가 더 심해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함께 힘내고 새롭게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큰 복이 임할 겁니다. 요즘 개인적으로 질문들을 해오시는 부분들이 저를 당황스럽게 하는데요. 그 내용인즉슨 이런 거예요. 소장님, 대학력을 달리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물어봤더니 소장님 말로는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하면 대학력이 생긴다는 거 얘기하셨는데 다른 분이 학종일자까지 얘기를 합니다. 학종일자를 받아야만 대학력이 생기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대학력이라는 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와 있는 얘기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서 전부 다 해석이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기반으로 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걸 달리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얘기했더니 정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학종일자까지 받아야 대학력이 생긴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여드렸어요. 이 영상에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설명드리기 전에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대학력이 임차인이 가지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대학력은 임차인의 고유 권리가 아니에요. 원래는 물권자들이 가지는 특성이에요. 지금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거는 채권자의 지위를 가지는 주택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의 물권자의 지위를 주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으로 규정된 법 위에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특별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잖아요. 주임법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주임법을 만들어서 채권자인 임차인의 지위를 물권자의 지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왜? 경매나 공매 넘어갔을 때 배당받을 때 물권하고 동등하게 키재기해서 돈 배당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 채권자들은 후순위에 밀리니까 그냥 돈 한 푼 못 받고 길거리로 내쫓기니까 그래서 특별법을 만든 거예요. 그 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고 그래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채권의 물권화를 해주는 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해가 되셨어요? 3조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제가 3조 1항을 한번 읽어볼게요.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부분이 대학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주민등록이라는 말이 좀 애매모호하니까 전입신고를 주민등록으로 본다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친절하게. 이거를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거죠. 주택의 인도. 이것도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주택의 인도는 실질적으로 실생활 속에서 보면 임대차 계약을 맺고 내가 잔금을 치른 다음에 집주인으로부터 내가 들어갈 집에 키를 받는 것. 이게 주택의 인도예요. 아니면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건네받는 것. 이게 주택의 인도라고 보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꼭 이삿짐을 넣어서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법정에서 판사들이 약자의 편을 들어준단 말이에요. 내가 임차인인데 잔금을 치르고 그 주택의 키를 받았어. 아니면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내가 주인으로부터 건네받았어. 이러면 주택의 인도 받은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주택의 인도고요. 그 다음 뭐예요? 내가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잖아요. 이 전입신고가 주민등록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이길 제3자에게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학력 취득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효력은 그 즉시 발생하는 건 아니고 그 다음 이길 0시부터 발생한다. 물권자들하고 동일 일자일 때는 하루 밀리게 되는 거죠.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알지 못하고 임대차 계약을 막 하게 되잖아요. 알고 보면 굉장히 위험해요. 집주인 잔금을 받으면서 대기시켜놨던 등기소에 있는 직원한테 연락을 해서 지금 건조당 접수시켜 이렇게 하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계약 마치고 잔금 치렀는데 나는 전입신고 아직 못했잖아요. 전입신고해야 2개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나한테 잔금 받고 연락해가지고 근저당이 접수되잖아요. 물권자인 근저당이 내 임차인의 대항력보다 하루 먼저 설정이 되잖아요. 등기사항에. 그런 경우에는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모르고 막 그냥 계약을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어쩌다가 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법을 공부하면 그런 것 자체도 하나하나가 다 조심스러워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러면 학종일자를 받아야만 대항력이 생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오류가 크게 있지는 않아요. 더 좋은 거죠. 예. 그런데 학종일자가 있어야만 대항력이 생긴다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공매 같은 경우에는 선순위 전입자가 있어요. 그리고 전입일이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학종일자는 없어요. 그런 경우에 학종일자가 있어야만 대항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 선순위 전입자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인지 못하는 경우 입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입찰하는 경우에는 큰일이 생길 수 있죠. 왜요? 그 전입자가 정당한 임차인인 경우에는 대항력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그 대항력 때문에 내가 그 보증금을 인수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입찰한 사람은 그 사람이 대항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입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럼 소장님, 학종일자는 도대체 뭡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확정일자 필요해요. 확정일자는 무선변제권이라는 걸 주어주는데 이 무선변제권은 뭐예요? 이것도 물권자의 특성인데요. 무선변제권이라는 건 배당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거고요. 배당을 신청했을 때 내가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내 채권을 다 만족할 때까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확정일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2순위로 대항력을 취득하는 임차인이에요.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공인중개사의 소개를 받아서 역세권 아파트를 봤어요. 내가 찾던 아파트에 너무 좋아요. 그리고 가격도 싸. 그런데 문제는 선순위 근저당 1억이 있는 거예요. 아파트 시세는 5억인데 1억이 선순위 근저당이고 내 보증금이 2억이에요. 이런 경우에 그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할 수가 있죠. 네, 당연히 있습니다. 왜? 80%에 낙찰된다도 4억이니까. 근저당 가져가고 내 2억 가져오는데 문제 없죠? 이런 경우에 그 임차인은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죠. 확정일자가 없으면 내가 배분 요구를 할 수가 없고 배분 요구를 할 수 없다면 내가 배당받을 수 없으니까 보증금을 날리죠. 보증금을 안 날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선순위 근저당 1억을 대신 갚아줘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선순위로 올라서니까. 이걸 대위변제라고 하는 거예요. 2순위 임차인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요. 배분 요구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 배당에 가서 내가 배당을 받으려면 반드시 우선변제권의 조건이 되는 확정일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다 정리됐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릴 말씀은 유튜버나 네이버에 나오는 지식만으로 내가 경매를 투자한다 하면 잘못된 겁니다. 스스로 개념 정리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의구심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법에 의해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 원문을 보셔요. 법 원문을 보는데 어렵지 않잖아요. 네이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치시면 법령이 나와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쪽부터 마지막 쪽까지 곱씹듯이 씹어보고 의문사항이나 질문사항이 있으면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또 친절하게 다들 답변 올려놓으셨죠? 안 되면 제 카페에 오셔서 질문하세요. 그러면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모든 분들이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면 좋은데 결국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잘못 개념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초보자분들이 겪게 될 손실이 굉장히 큰 건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참 안타깝죠. 대항력에 대한 부분, 우선변제권에 대한 부분, 임차인의 지위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면 반드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스스로 직접 읽어보시면서 공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는 아까 잠깐 비쳤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공매나 경매 입찰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어도 꼭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얘기들 그들을 한번 제가 요점 정리를 딱 해가지고 와서 명쾌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고생하시는 많은 의료진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